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좋은 직장에서 진짜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뭐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있으니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겠지 하고요.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바로 그 믿음이 어쩌면 우리 노후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현실은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40%. 이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르신 10분 중에 4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고 계시다는 거죠. 심지어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 중 절반이 노후 빈곤층이 된다는 정말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방파제를 쌓아놨다고 해도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파도, 쓰나미가 몰려오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우리 인생의 50대 이후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5개의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첫째,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부모님 간병 문제. 둘째, 나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말 무섭게 오르는 의료비. 셋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퇴직. 넷째, 평생 함께한 배우자와 헤어지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하는 황혼이혼.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예측하기 힘든 자녀 리스크까지. 이 쓰라미들은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우리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순식간에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쓰나미, 돌봄 위기의 진짜 모습입니다. 61세에 은퇴하신 한 공기업 사장님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은퇴하고 딱 6개월 만에 아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모든 계획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이나 드는 간병비 때문에 돌봄 파산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죠. 여기에 만약 내 병원비까지 겹친다면 상황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럼 이제 5가지 쓰나미 중에서 어쩌면 가장 큰 파도일 수 있고 또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피하지 못하는 문제, 바로 성인 자녀 지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자녀 결혼 자금을 대주는 것이 어떻게 우리 노후를 덫에 빠뜨리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혹시 자녀 결혼 자금 얼마나 지원해 주셨나요? 놀라지 마세요. 최근 5년간 부모님의 97%가 자녀 결혼에 돈을 보탰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평균 지원액이 1억 3천만 원인데 이게 부모님 본인의 노후 자금의 55%, 즉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은 내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뚝 떼어주고 남은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어떻게 돕느냐, 바로 이겁니다. 왼쪽처럼 목돈 1억을 그냥 덜컥 주는 거, 이게 최악의 선택입니다. 자녀의 고마움은 정말 한 달도 안 가고요. 부모의 노후 자금만 바닥나게 할 뿐이에요. 자, 그럼 오른쪽의 현명한 방법을 한번 보시죠. 목돈 대신에요, 그 돈으로 차라리 월세 수익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대출 이자를 매달 지원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녀는 매달 부모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는 노후 자금이라는 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조기 퇴직이라는 쓰나미를 맞은 분들이 정말 흔하게 빠지는 또 다른 착각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퇴직금 받은 걸로 작은 가게나 하나 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대한민국 자영업 가게 10곳 중에 8곳이 5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폐업률이 무려 80%예요.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일한 베테랑들도 살아남기 힘든 이 시장에 퇴직금을 들고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드는 건요, 말 그대로 불을 향해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바로 지식 창업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전문 분야에 마케팅 같은 새로운 기술을 더해서 컨설팅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내 경험을 나누면서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식당 같은 건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돈이 들어가지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은 쌓이면 쌓일수록 그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뭐 창업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둘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은행에 넣어둔 내 돈 정말 안전할까요? 사실 그 돈은요, 매일매일 조용히 도구로 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는 5천 원이면 점심 한 끼 충분히 먹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10,000원 훌쩍 넘죠. 돈의 가치가 그냥 반토막이 난 겁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가진 5억 원은 10년 뒤에는 2억 5천만 원어치의 물건밖에 못 사게 됩니다. 은행 이자요? 이 속도 절대 못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건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조용한 도둑으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 바로 그게 가장 큰 위험인 겁니다. 재테크 공부는 도박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자기방어 기술이에요. 노후는 그냥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을 지켜내야만 하는 치열한 전쟁터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당신이 들고 싸울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